안녕하세요. 머니가 머니입니다. 네, 경제 신문을 읽어줘. 2020년 11월 2일부터 11월 7일까지 경제 신문을 읽어줘 시작하겠습니다. 네, 목차는 여전히 부동산, 경제, 금융, 주식, 종합면. 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세금 무서워 고향집 내놓고 양평 속초는 세컨하우스 금매 속출. 양도세 등 중과 여파, 서울 한 채 남기고 지방집 급매물로, 김천, 무안, 사천 등 3천만원에서 4천만원 뚝 입주율까지 저조. 양평 전원주택도 수천만원씩 하락. 지역경제 파탄날 지경. 일일 경기 양평군 강상면에서 만난 공인중개사 대표는 한숨부터 내쉬었다. 다주택자에 대한 세부담을 강화한 70 대책 후 양평의 전원주택 매물이 빠르게 쌓이고 있어서다. 이날 중개업소를 찾은 서울 아파트 소유 집주인은 2018년 준공된 2층짜리 양평 전원주택을 건축비인 4억 3천만 원만 받고 팔겠다고 내놓았다. A 대표는 지난 5월 6월까지 전원주택 매수 문의가 하루 평균 4건가량 들어왔지만 지금은 급매물만 쌓이고 있다고 말했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은 양도세 중과 유예 기간인 내년 6월까지는 다주택자들이 주택수를 줄일 가능성이 높다며 이 과정에서 지방, 수도에서 서울 순으로 매물 정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투자 가치보다는 가족 거주 등 실수요를 위해 사놓은 지방 중소도시 주택이 처분 1순위라는 얘기다. 지방 중소도시에서는 미분양까지 많다. 경북 김천의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가격을 내려서더라도 아파트를 빨리 처분해달라는 독촉 전화만 하루 4-5통씩 온다며 새로운 입주 물량을 받아줄 수요가 과연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권대중 건국대 교수는 지방 중소도시의 부동산 시장은 외지인 수요가 빠지면 지탱하기 힘든 구조라며 이 주택자는 무조건 투기로 규제하면서 지방에선 유령 도시가 속출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임대차법 석달. 서울 전셋값 3,755만원 껑충. 금천구 11% 올라 상승률 1위, 전세 수급지수 5년 만에 최악. 강남구 중형 전세 평균 9억 6박. 10월 월세 상승폭도 커져 서울 0.16% 1월 이후 최대. 서울 전세 중위가격 5월 돌파. 새 임대차 보호법이 7월 31일 시행된 이후 서울 아파트 전세값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시행 직전과 비교해 최근 3개월간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값은 3,750만원을 넘게 올랐다. 지난달 전세난을 반영하는 서울의 전세 수급 지수도 5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전세 매물이 부족해 전세난은 쉽사리 진정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KB부동산이 조사한 지난달 서울 전세 수급 지수는 191로 전달 189보다 2.5포인트 상승해 2015년 10월 후 5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전세 수급 지수는 0에서 200인데 100을 초과해 크면 클수록 공급이 부족하다는 뜻이다. 월세도 덩달아 오름세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달 아파트와 연립주택 등을 포함한 서울 주택 월세 상승률은 0.11%로 전달 0.1%보다 상승폭이 확대됐다. 특히 서울 아파트 월세 가격 상승률은 0.16%로 1월 후 상승폭이 가장 컸다. 윤지혜 부동산 114 수석연구원은 계약갱신 청구권제 시행 이후 재계약이 늘어나면서 시장에 새롭게 나오는 임대 물건 자체가 줄었다며 전세와 함께 월세도 오름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 경제, 금융, 주식. 코스피 내년 백두산 오른다.
전고점 2744. 삼성증권 등 증권사 내년 대세 상승, 기업들 수출 늘어 실적 정상화, 글로벌 경기 부양도 기대, 반도체 회복도 힘 보탤 것. 5개 증권사가 2021년 주가 전망치를 발표했습니다. 비행키 목표치는 2800 제시, 하나금투 등은 롯데케미칼 등을 주목하고, 코스피 지수가 3거래일 만에 반등했다. 하지만 여전히 현재의 조정장이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3일 치러지는 미국 대선과 코로나19 재확산이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증권사들은 2021년 전망은 낙관적으로 내놓고 있다. 코스피 지수가 10년 박스권을 뚫고 2700선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증권가에서는 주가가 백두산을 등반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증권사들은 경기 순환주가 실적 장세를 이끌 또 다른 주역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들 종목군은 주가가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동시 실적 개선세가 뚜렷하기 때문이다. BNK 투자증권은 정보기술, 철강, 화학, 자동차에 주목하라고 조언했다. 하나금투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모비스, 삼성전기, 롯데케미칼 등 고정비 감소로 인해 회복이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이제는 미국 대선 결과가 거의 나온 상태에서 두 번째 테마를 말씀드리면, 물거품된 미국 블루웨이브 증시엔 파란불. 그래서 블루웨이브는 대통령 상하원이 민주당이 장악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민주당 내세운 기업 규제 증세안, 상원 장악 공화당 저지로 막힐 것. 상원은 공화당이 저지할 공화당이 과반을 차지할 것 같아서요. 반독점 정책, 환경 규제도 어려워져. 올해 주도주가 내년에도 상승, 화학, 운송, 산업재 등 회복 기대. 그린 산업엔 쉽지 않을 것 의견도. 내년 코스피 2750까지 오를 것. 미 대선 조 바이든 후보의 당선이 유력해지면서 한미 증시가 상승세다. 큰 이변 없이 불확실성이 해소됐기 때문이라는 증권사 리서치 센터장들의 설명이다. 백악관과 의회 상하원을 민주당이 모두 장악하는 블루웨이브 예상이 깨진 것이 오히려 긍정적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기업 규제 증세 방안이 상원에서 가로막힐 수 있기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선 불복이 변수로 남아있다. 이 변수가 증시를 얼마나 흔들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전문가 의견에가 엇갈린다. 소송 전 장기화로 시장에 계속 부담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시각과 재검표를 한다고 뒤집을 수 있는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시장은 차분하게 반응할 것이라 전망을 내다봤다. 이것 때문에 저도 미국에 환전한 거를 한 60%는 투자를 했는데 한 40%는 만약에 도널드가 아니라 도널드 트럼프가 더 법정 소송까지 가고 지연된다고 생각하면은 예전에 한번 그랬던 전력이 있기 때문에 소송 가서 미 대선이 결과가 지연되었던 예전에 그런 전력이 있기 때문에 그때 많이 나스닥 같은 경우에 한 30% 이상 떨어졌던 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그때 만약에 더 떨어지면은 저도 한번 그때 들어가면 또 되지 않을까. 지금 다 들어가면은 혹시 또 모를 그럴 불안함에 대비해서 미국 대선에선 공화당이 상원 과반수를 차지하면서 블루웨이브가 무산된 것도 중요한 포인트다. 이는 그동안 미국 월가가 최악으로 꼽았던 시나리오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이렇게 되면 부양책이 상원을 통과하지 못하고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경기 침체가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시장은 다르게 반응했다. 한국과 미국의 주가는 큰 폭으로 뛰었다. 시장은 규제와 증세 가능성이 낮아진 데 주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친환경주 상승 전망은 엇갈려. 전문가들은 증시 상승세가 전반적으로 유지되면서 비대면 등 올해 주도주가 내년에도 계속 오를 것이라는 의견을 같이 했다.
서철수 센터장은 산업환경의 변화라는 대세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플랫폼 기업이 성장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그동안 유망주로만 불리던 비대면 산업에 있는 기업들도 본격적으로 이익을 낼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그렇다고 인프라 등 경기순환, 중후장대 종목이 부진할 것으로 보이지 않았다. 글로벌 경제가 회복되면 화학, 운송, 산업재 등 다양한 분야가 고르게 회복될 것이라며 이 분야 종목들은 주가가 싼 이점도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외면했던 그린 산업의 긍정적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는 의견과 주가가 블루웨이브를 이미 반영하고 있는데 크게 무산되면서 정책 추진이 잘 안돼 조정을 받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국내 시장에서는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관련주들이 반등하며 그린 산업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바이든 후보자가 백악관에 입성할 경우 미중 무역 전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국내 증시의 또 다른 불확실성 한 가지가 감소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높여주는 대목이다. 여기서 다른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면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무역 전쟁을 하잖아요. 근데 이런 거는 어차피 미국 같은 경우에서 많이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 애플이나 뭐 테슬라도 다 같이 죽을 수가 있대요. 네, 그래서 오히려 미국이 잘할 수 있는 거, 금융 제재 뭐 이런 거, 인권 이런 걸로 다른 동맹국들과 협의하에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중국을 제재할 수 있다. 그게 훨씬 효율적이다라고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중국 엔트그룹 IP 중단 쇼크, 마윈 AI 블록체인 야시 무너지나. 중국 당국에 덤볐다 미운 털 박혀. AI 소액 대출 블록체인 결제 등 상장 후 R&D에 투자하려던 27조 원 자금 조달 물거품 위기. 증거금 대출 이자만 430억 원대. 개인 투자자들 환불 놓고 논란. 보면은 대출 심사의 3분, 지급의 1초, 이 과정에 관여하는 사람은 0명. 세계 증시 사상 최대 규모의 기업 공개 IPO를 추진 중인 중국 알리바바 그룹 계열 핀테크 업체 엔트그룹은 소액 대출 광고에 이런 슬로건을 내걸고 있다. 대출 심사에 사람이 관여하지 않는다는 것이 인공지능이 신용조회 등 모든 과정을 처리한다는 의미이다. 엔트그룹은 IPO로 조달하는 자금의 상당 부분을 AI와 블록체인 등 첨단 기술 연구개발에 쓴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중국 금융당국이 전격적으로 상장 중단 조치를 내리면서 최대 주주인 마윈 알리바바 창업자의 AI 패권 꿈도 물거품이 됐다는 분석이다. 엔트그룹은 5일 중국판 나스닥으로 불리는 벤처 스타트업 기업 전용 증시인 상하이 거래소의 커창반과 홍콩 증권거래소에 동시에 상장할 예정이었다. 두 거래소에서 이미 상장 심사를 통과했고 공모 신청도 정상적으로 마쳤다. 그러나 지난 3일 밤 상하이 거래소가 엔트그룹의 상장 무기한 보류를 전격 공고했다. 엔트그룹은 이어 홍콩 거래소에도 상장 중단 안내를 올렸다. 시장에선 엔트그룹이 지배주주인 마인이 최근 한 금융 포럼에서 금융당국이 위험 관리를 내세워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금융회사를 감독하고 있다고 비판한 데 상장 중단이라는 조치로 이어졌다고 보고 있다. 금융당국이 미운털이 박힌 마인의 엔트그룹에 쉽게 상장 재개를 허가해 주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도 많다. 이에 따라 AI, 블록체인, 사이버 보안 등에서 대규모 투자를 계획했던 엔트그룹의 전략은 상당한 차질을 빚게 됐다. 엔트그룹의 상장 중단은 또 다른 후폭풍도 낳고 있다. 홍콩에선 일반 공모를 통해 이미 납입된 1조 3,100억 홍콩위안 약 190조 규모의 증거금에 대한 이자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이번 엔트그룹의 상장 중단 조치는 중국 정부의 규제 리스크를 부각시켜 중국에 진출하려는 글로벌 금융회사들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중국 정부는 개방을 통해 자국 금융시장을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차근차근 실행에 옮겨왔다. 블룸버그 통신은 화요일의 역행이 중국 금융시장에 먹구름을 들이울 수 있다고 내다봤다. 네, 이것 때문에 미국 나스닥에 상장된 알리바바, 미국 나스닥이 미국 뉴욕에 상장된 알리바바 ADR이 280달러까지 떨어졌었거든요. 280달러에서 제가 좀 사고 285달러에서 좀 사고 제가 한 8% 9% 떨어지길래 혹시나 약간 위험 부담을 감안한 투자인 거죠. 네, 그래서 투자를 저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알리바바 차트 보면 아시겠지만 쭉 별일이 없다면 다시 중국에 허가를 한다면 계속 상승할 기업이기 때문에 네, 텐센트 같은 경우에는 홍콩에 올라가 있는데 텐센트는 중국 거기 정치인들의 많이 비위를 잘 맞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마인 같은 경우에는 약간 외국 마인드여서 중국 사람들, 중국 공산당 그 마인드에 잘 부합하지 못하고 생각이 상당히 불리하다고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텐센트를 더 사는 게 더 나을 것 같긴 했는데 그것보다는 그냥 알리바바가 이번에 많이 떨어져 가지고 알리바바를 매입했습니다. 외국인 코스피 1조 사자, 미국 기술주는 상원공화당의 환호, 큰손 외국인이 들어왔다. 삼성전자, LG화학 등 쓸어담아 개미는 1조 6천억억 팔아 차익 실현, 공화당이 규제 증세 막아줄 것, 페북 8%, 구글 6%, 애플 4%로 뛰어 부양책보다 불확실성 제거 부각. 두 가지 리스크가 사라졌다.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 조 바이든은 민주당 후보 승리로 기울어지면서 2400선을 되찾은 국내 증시를 두고 증권가에서 나온 말이다. 국내 증시를 짓누르던 대주주 양도세에 이어 미 대선이란 악재가 제거됨에 따라 내년 상반기까지 상승 곡선을 그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대선 불복이란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미 증시 역시 블루웨이브의 기대에 못 미쳤지만 친환경 바이오를 중심으로 성장세를 이어갈 것이라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불확실성이 사라지자 국내 증시에 외국인 큰손이 들어왔다. 유가증권 시장에 외국인은 1조 1,400원어치 순매수했다. 유가증권 시장 사상 역대 9번째 달하는 금액이다. 뉴욕 증시에서는 S&P 500 지수는 2.2%,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무려 3.85% 올랐다. 네, 이거 오르기 직전에 저도 한번 잠깐 떨어졌었거든요. 제가 목표한 그런 지점까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 그 다음에 아마존, 4개 주식을 모두 저도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올라서 많이 이익이 생겼죠. 근데 대신에 이거는 또 양도세가 있어서 한 당분간 뭐 큰 이변이 없는 날 한 3-4년, 최소한 한 3-4년은 매도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채권금리 더 떨어진다. 뉴욕 채권금리는 일제히 떨어졌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3월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전날 대비 0.017%포인트 떨어진 0.938%를 기록했다. 5년물과 10년물도 0.03포인트 이상 하락했다. 미 공화당이 상원을 장악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대규모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치가 떨어진 점이 반영됐다. 당초 채권시장에선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와 민주당이 상하원 동시에 장악하여 대규모 국채 발행을 동반한 공격적인 재정정책을 펼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다. 물량증가로 채권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한 투자자들이 대거 매도에 나서면서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지난 3일 연 0.98%까지 올랐다. 하지만 공화당이 상원을 지켜내면서 경기 부양책이 시행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힘이 실리고 있다. 바이든의 당선이 확정되면서 다시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가 켜지면서 연말까지 금리가 완만하게 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네, 머니가 머니 한국경제신문을 읽어줘였습니다. 감사합니다.